시간부터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25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1장 AI 삶과 산업을 혁신하다라는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선 인공지능의 발전이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에 미칠 혁신적인 변화를 소개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코트라에서 매해 발간하고 있는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대의 화두죠. AI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는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을 돕는 AI 신발이 나오고요. 도쿄에선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AI 장치가 있습니다. 달락스에선 AI 기반의 초개인화 쇼핑 서비스, 시드니는 유저 명품을 식별하는 AI 기술, 암스테르담은 예측형 AI를 활용한 경영 전략 지원, 로스앤젤레스는 AI 기반으로 콘크리트 탄소 문제를 해결했고, 실리콘밸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하는 탄소 자동화하는 AI가 등장했습니다. 헝가리에선 인공지능 교도소가 있다고 하네요. 네, 환자의 의료 치료부터 개인의 쇼핑, 생활부터 기업의 운영까지 AI를 곳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취리히가 파킨슨병 환자를 보행을 돕는 AI 신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자, 이제 취리에서 개발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AI 신발은 보행 시 발생하는 보행 동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종종 움직임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신발이 그 신호를 제공하는 겁니다.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이 신발을 신으면 움직임에 도움을 받고 걸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인솔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스마트 깔창이 들어가 있어요. 신발 안에 내장된 센서가 보행 패턴, 압력 중심, 걸음수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해서 앱을 통해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는 환자와 의료진에 제공되어 치료 및 재활 운동을 지원하죠. 이러한 기술들이 환자들의 보행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활용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AI를 의료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 청각 장애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네. 도쿄에서 개발된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AI 장치는 청각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이 장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글자를 출력하죠. 이제 일상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큰 소리로 뭔가 주의를 주거나 하는 걸 환자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군요. 네. 어떤 기술인가요? 예, 에키마토페라는 이 기술은 청각장애인들이 글자를 읽으면서 위험을 감지하거나 긴박한 느낌이 없어서 차가 들어오거나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감지를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시각적으로 만화적 느낌으로 글자를 출력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경우에도 글자를 감성적으로 보면서 빠르게 정보를 캐치함으로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특히 경적, 화재 경보, 전화 벨소리와 같은 중요한 환경 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알림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사례가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기술보다 감도가 뛰어나고 소형화된 설계를 통해 사용자 친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소리의 역할을 시각으로 대신해서 청각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건데 사실 기술이라고 하면 좀 차갑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환자나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다고 하니까 AI가 굉장히 착한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달라스의 AI 기반의 초개인화 쇼핑 서비스인데요. AI를 쇼핑에 활용을 한다는 거네요. 이건 이미 돼 있긴 해요. 아마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도 더 앞서간 그런 기술입니다. 네. AI 기반의 초개인화 쇼핑 서비스는 사용자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된 상품 추천과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고객의 검색 기록, 구매 내역, 특정 상품 페이지에 머문 시간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추천을 제공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맨날 사려고 들여다보던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싼 가격에 사라고 문자 오는 거나 아니면 올 때 있죠. 이미 샀는데, 아예 산 게 아니라 네, 사려고 살려 알아보는데. 알아보고 있는데 산데 좀 비싸서 못 사고 계속 있을 경우 있잖아요. 보기는 하는데. 네, 누가 내 알고리즘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그쵸.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면 할인한다고 사라고 오면은 덥석 무는 경우도 네. 있고,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더한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런 물건을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고 필요 없으면 보내라고 그러는데 반품하기 정말 힘들죠. 그거는 거의 강매 아닌가요? 강매는 아니죠. 인간의 감정을 노린 어떤 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보는데 사질 않으니까 네. 한번 받아나 봐라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가 자주 찾는 상품군을 중심으로 연관 상품을 추가해서 제안하고 할인 혜택, 이게 중요합니다. 싸게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면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죠. 맨날 들여다보던 게 오늘 갑자기 싸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누를 확률이 높죠. 이런 방식으로 쇼핑 시간은 줄이고 구매 확률은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방식으로 실제로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검색하다 보면은 그 비슷한 상품 광고가 많이 뜨더라고요. 곳곳에, SNS에. 근데 이것보다 더 정교화해서 이제 할인을 할 때 뭐 그런 정보를 전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쇼핑에만 활용될 뿐만 아니라, 물류와 마케팅에도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AI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족한 부분은 인력이 섬세하게 지원해줘 더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처럼 AI는 상품 추천 외에도 물류 최적화 및 고객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쇼핑 서비스는 특히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에게는 이제 정말 이건 필수겠네요.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필요할 것 같은 상품 미리 보내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틀 안에 물건이 가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사람이 살 물건을 이틀 거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클릭할 때쯤 되면은 이미 주문이 완료가 돼서 보내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활용해서 살 때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물건을 준비를 해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마법천자문 같은 만화책이 있어요. 네. 이번에 뭐 51권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52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위치에 어느 정도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메일이 가는 거죠. 나왔다. 그러면 누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빠른 배송의 비밀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시드니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드니에서는 AI가 위조 명품을 식별하는 기술로서 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기술일까요? 자, 이제 명품을 중고로 팔고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AI 기반 위조 명품 식별 기술은 고급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 분석과 패턴 인식을 통해 정품과 위조품을 미세한 차이로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핸드백이나 시계는 고유의 로고 배치, 재질의 질감, 스티커의 패턴 등을 포함한 정품의 특징을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간 실 같은 거에도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요. 실제로 AI는 이러한 기술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 사진을 분석하거나 실물 검증 장치에 활용해서 정품 인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게 정말 정품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너무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건가요? 자, 우리로 치면 이제 중고마켓에 평화로운 중고나라 그래서 나오잖아요. 네. 매일같이 사기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명품을 사고 파는데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명품 마켓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제품 자체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것도 가능해서 자신의 제품을 사고 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고 애매한 부분들을 AI가 정확하게 딱딱 결정을 해주는 거군요. 다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예측형 AI를 활용한 경영 전략 지원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암스테르담에서 논의된 예측형 AI를 활용한 경영 전략 사례는 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시장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측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경영 결과를 예측하거나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 예측형 AI,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그 책 속에서는 공원에 오는 사람의 숫자를 예측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육 도구에 활용해서 적시에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예측하고 적시에 개입해서 교육 성과를 개선합니다. 네. 인공지능 교과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거대한 집단들 있죠. 기업이나 예를 들어 미 해군이나 루이비통, 필립스 같은 기업들도 예측 인공지능을 써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교육부터 기업의 운영, 도시 계획까지 인공지능의 결정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예측했을 때 우려되는 단점은 어쩔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복잡계라고 해요. 날씨나 증권 같은 거를 복잡계라고 하는데, 과거의 예측 시스템은 통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의 경우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놓고 계산을 해서 과정이 복잡해서 설명이 힘들다고 해요. 그 빅데이터, 그 딥마인드 있잖아요.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상가? 그분이 얘기한 건데, 그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하고 바둑을 둘 때 이 바둑돌을 두는 거를 설명할 수 있냐라고 자기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측하는 일이 일종의 그러니까 신의 어떤 계시가 돼가고 있고, 그거를 해석하는 또 제사장이 따로 필요할 정도로 지금 일이 커지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다고 추천은 하는데 정확하게 이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생각이 든 게 옛날에 그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신의 계시를 받아요. 네. 그래서 신의 계시가 뭐였냐면 나무로 된 성벽을 쌓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무로 성벽을 쌓으면 불에 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배를 만들어서 싸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살라미스 해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은 그 인공지능이 해주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은 또 사람이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걸 무작정 또 신뢰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AI 기반 콘크리트 탄소 문제 해결이란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원래 콘크리트를 배합하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AI 기반 탄소 문제 해결은 기존의 콘크리트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콘크리트를 개발한 거예요. 이 기술은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AI의 콘크리트 제조 및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설계합니다. 또한 건물 제조 자체를 이산화탄소가 최소한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짜서 건물을 올리도록 도와줍니다. 네, AI가 또 친환경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군요. 실리콘밸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분리수거와도 재활용을 하는 AI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자, 실리콘밸리에서 활용된 AI 기반 분리수거 및 재활용 기술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기존의 거는 버릴 거냐 말 거냐만 이렇게 간단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색상, 질감, 크기, 모양, 패턴 등을 분석해서 플라스틱, 금속, 종이 등으로 자동으로 분리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 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여러 국가에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공지능의 고도화 덕분에 분리수거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순환 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걸 AI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또 끝으로는 지난 시간에 짧게 소개를 해주셨던 헝가리의 인공지능 교도소인데요. 오늘 이 내용 한 번 더 짚어볼까요? 이거 소개하려고 딴 걸 빼고 이걸 넣었어요. 워낙에 양식이 네. 많다 보니까. 그래서 헝가리의 교도소의 대부분이 19세기에 지어져서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 위험하고 복역을 하는 죄수들 역시 문제점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최신 인공지능 교도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면인식입니다. 죄수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안면인식으로 갈 수 있는 곳과 못 가는 곳을 정해줍니다.
또한 간수들 역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움직이는 인공지능이 기록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이 관리하고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간수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간관계가 멀어짐으로써 교정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AI를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내년의 세계 트렌드를 예측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자, 오늘은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추리의 파킨슨병 환자 보행을 돕는 AI 신발부터 도쿄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술, 달라스의 초개인화 쇼핑 서비스, 시드니의 위조명품 식별 기술, 프랑크푸르트의 양조장 폐기물 재활용, 실리콘의 자동화된 재활용 시스템, 로스앤젤리스 콘크리트 탄소 문제 해결, 암스테르담의 예측형 AI 경영 전략, 헝가리의 인공지능 교도소까지 모두 AI와 혁신적인 기술들이 환경 문제 해결과 인간 생활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2025년을 넘어 미래 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소개 못한 기술들도 많으니 꼭 읽어보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이 AI 트렌드는 앞으로 미래 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중심이 될 텐데요. 오늘 함께 알아본 코트라에서 매해 발간하는 책 2025 한국의 열광한 세계 트렌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